예, 안녕하세요. 저는 NCS SBU 소속의 신동섭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발표드릴 내용은 오토모티브 스마트 익스테리어 라이팅 솔루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세션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오버뷰,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데모 비디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타이틀에서 지금 제가 스마트 관련에 대해서 이제 그 익스테리어 라이팅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헤드램프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헤드램프들 중에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헤드램프 자체가 움직이는 애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통상 ADB라든지 다른 용어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그런 헤드램프 개발을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버뷰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이제 테스트하고 평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테스트에 관련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행 조건 상태에서 헤드램프가 어떻게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다스 라이팅 소프트웨어의 컨디션이 어떤 조건에 대해서 헤드램프가 움직이는지와, 그리고 그 움직였을 때에 엔지니어 분들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라이팅 시스템 루프 컨디션 루프에 넣어가지고 카메라 센서하고 다른 이제 리다르 센서라든지 레이더 센서와에 대해서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능동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단독적으로 혼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센서를 통해서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그 물체를 감지를 하고 그 물체에 대해서 빛이 안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광학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라이빙 컨디션에 대한 조건과 그리고 전방에 대한 센서 인지 조건이 다 같이 합쳐져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완료가 됐을 때 연구원님들께서 원하시는 헤드램프가 원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VLX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마케팅 조사를 이제 해보면은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AFS라든지 그리고 ADB라는 헤드램프 타입이 40%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저희가 느끼기에 헤드램프라는 거는 그 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전방에 대해서 시야를 확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다르게 말하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 어떤 방향으로 헤드램프를 이제 그 조사를 시켰을 때 그 위치에 있어서 드라이버나 아니면 어떤 이제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눈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부심을 느끼게 되면은 전방에서 눈부심을 느꼈던 그 객체가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바와 다른 부분을 행동을 할 수가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 2025년도 기준으로 40% 이상의 차량들이 모두 AFS라든지 그리고 ADB에 대한 기능을 모두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형 헤드램프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스 케이스는 밴드 라이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밴딩 라이트라는 거는 운전자가 이제 그 핸들을 꺾었을 때 꺾이는 방향하고 그리고 헤드램프의 그 비추는 방향이 똑같이 이제 그 꺾이는 거를 이제 그 밴딩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노멀 상태하고 밴딩 상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차량이 이제 코너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노멀 같은 경우에는 밴딩 라이트 기능이 없어서 빛이 전방으로만 지금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밴딩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진입을 하기 전에 이미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꺾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헤드램프가 같은 방향으로 꺾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부분이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은 보통의 이제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전방에 그 코너 가장자리에 어떤 보행자나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헤드램프의 방향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밴딩 라이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드램프가 이미 이제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코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빛이 가서 운전자가 그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밴딩 라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댑티브 컷오프 라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컷오프 라인에 대한 기능은 이제 보통 하이빔이 아니고요, 그 로우빔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로우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제 스피어스를 통해서 잘 설계가 되었을 경우에 전방에 있는 그 운전자나 아니면 다가오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눈부심을 발생을 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행을 하다 보시면은 앞에 차량이 제 자신의 차량보다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설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간의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곳에 빛이 도달을 하기 때문에 눈부심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로우빔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하 위치를 조절을 해서 전방이라든지 아니면 다가오는 차량에 대해서 내가 그 조사하는 빛이 안 가도록 하는 부분이 어댑티브 컷오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대부분 어떨 때 쓰이냐면은 고속도로 이제 상황에서 전방 차량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빔을 켜고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뒤따르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하이빔이 아니고 로우빔을 이제 킬 겁니다. 근데 전방 차량이 눈부심을 이제 느끼게 되면은 전방 차량에 대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도 제가 킨 로우빔이 전방 차량에 대해서 눈부심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이 아댑티브 컷오프 라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매트릭스 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하이빔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램프가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 램프에서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램프가 전방 0도를 향하게 한다고 이제 그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10도, 20도, 30도, 40도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빛을 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상태를 구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전방에 다가오는 차량이나 아니면은 전방에서 이미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내가 하이빔을 켰을 때 하이빔이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달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매트릭스 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방 차량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하이빔을 켰을 때 전방 차량에 빛이 이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전방 차량이 눈부심을 느끼게 돼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 매트릭스 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그림자를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방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눈부심을 이제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저희 쪽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빔에 대해서 어떤 이 빛의 퍼짐에 대해서 구역을 이제 나눈 다음에 원하는 부분만 그 헤드램프를 쏴주는 부분을 헤드램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기능을 이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요거 말고도는 이제 그 픽셀 빔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빔보다는 좀 더 많은 램프의 개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트릭스 빔과 비슷한 기능에 구현을 하는 이제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사실상 각 차량 제조사들마다 어떻게 하면은 전방 차량이나 아니면 다가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눈부심을 주지 않을까라는 컨셉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컨셉만 갖고 있다고 하시면은 사실상 이 시뮬레이션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션 전에 이제 스피어스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스피어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스 대비 지금 소개드리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차이가 약 맥시멈으로 따지면은 3% 미만으로 저희가 나오는 거를 계산을 했고요. 그때의 조건은 헤드램프의 로우빔이나 하이빔을 노면에 비쳤을 때와, 그리고 전방에 어떤 이제 에이밍 월에 비쳤을 때 거기에 도달이 되는 빛의 양.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더라든지 휘도에 대한 값이 스피어스 대비 맥시멈 3% 정도가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실측 대비 사실상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 계산이 맞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그 주행 상태의 헤드램프의 노면에 대한 어떤 이제 필링이라든지, 그리고 감성, 그리고 물리적인 양, 조도라든지 휘도, 그리고 매트릭스 빔 같은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잘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미 사용하시고 있는 업체에서 이미 연간 많은 비용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다고 이제 하고요. 사실상 많은 업체에서 이 솔루션을 찾는 이유가 테스트를 할 때 실측 테스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도가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 실측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는 항상 밤에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밤에 하고, 그리고 주변이 당연히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사고 발생률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대부분 될 수 있으면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측을 대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매트릭스 빔 헤드램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처음으로 이제 하는 일이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지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판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물체가 내 차량부터 얼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 차량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이 카메라에서 인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다시 여기 있는 라이팅 컨트롤 유닛으로 가가지고 전방 차량이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헤드램프를 꺼라라는 명령을 이 헤드램프로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ADB가 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일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차량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CS VLX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월드 모델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월드 모델링에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를 위치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생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생성이 되면은 그 연구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시나리오대로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부 안에 어떤 동력학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실제 다이나믹스가
고려가 돼가지고 차량 움직임이 실제에 가깝게 모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제 가상 환경에서 차량이 이제 달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달리는 차량에는 센서하고 헤드램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호는 컨트롤러로 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컨트롤러에서 각 상황에서 어떤 헤드램프가 꺼져야 되는지 켜져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엔시스에서 이제 스케이드 슈트라는 이제 그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개발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C++를 이용하셔가지고 매트릭스 빔에 대한 어떤 컨트롤 모델을 구현을 하셔서 저희 제품과 플러그인을 시켜서 연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파트로 넘어갈 거고요. 시뮬레이션 파트에선 실제로 월드 모델링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센서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며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월드 모델링입니다. 월드 모델링은 그 심시티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도로를 단순하게 직선이라든지 곡선을 원하시는 대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물체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물체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가 될 수도 있고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금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이제 이미 구현이 돼 있어서 단순하게 모델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차종이 이제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 신호판이라든지 아니면 노면 신호등, 그리고 건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나무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로지컬 로드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직선으로 이제 그 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어떤 규칙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는 일방 통행이다, 양방향 통행이다, 아니면은 도로에 대해서 최고 속도라든지 최저 속도는 몇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로지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주얼하게 확인을 함으로써 연구원님들께서 제작을 하신 도로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들 간에 교차로가 있겠죠. 그래서 교차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가지 못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이제 도로를 설계를 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어떤 도로 파일을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를 들어서 HD 맵을 이제 그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원님들께서 HD 맵에 대한 이제 파일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셔가지고 도로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도로를 구성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매뉴얼하게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구성을 이제 한 번에 뜨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동영상은 실제로 있는 MCT라는 이제 도로를 저희가 구현을 한 거고요. 이 도로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구현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레이저 스캔으로 뜬 다음에 그 뜬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뜬 이유는 사실상 헤드램프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스트를 할 때 좀 더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 도로를 구성을 해가지고 구현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어떤 이득이 더 있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환경 구성을 CAD 기반의 모델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광학적 특성을 입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면 재질에 대한 광학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호판에 대한 광학 특성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은 각 매질마다 반사에 대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CG로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일어나는 일과 전혀 반대의 일이거나 아니면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CAD 파일에 실제 그 물리 특성을 입힘으로써 CG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어떤 환경 자체를 물리적으로 실제로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현이 된 환경 속에서 이제 차량이 이제 달리게 될 텐데요. 달리는 차량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경로를 통해서 차량이 달리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제공을 드리는 어떤 다이나믹스 모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하게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각 바퀴에 받는 힘이라든지 하중 그리고 차량의 모션, 예를 들어서 유형이라든지 롤링 그리고 저희가 급브레이크를 하거나 아니면 급발진을 했을 때에 발생이 되는 그 출렁거림 이런 부분들을 이 다이나믹스를 이용하셔가지고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센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센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디얼 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킷 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센서로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디얼 모델과 스토킹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GT 데이터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얼 센서하고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리얼 센서 같은 경우에는 리얼 센서에서 로우 데이터라는 게 출력이 돼서 로우 데이터가 한번 다시 인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방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전방에 있는 물체가 차량인지 보행자인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디얼 모델하고 스토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미 입력이 되어진 정보라든지 바뀌는 변수들을 저희가 출력을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얼 모델과 스토킹 모델로부터 바로 전방 차량에 대한 거리라든지 아니면 레벨링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얼 모델하고 스토킥 모델하고 이제 틀린 점은 아이디얼 모델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이제 이상적인 센서이기 때문에 전방의 전방의 어떤 물체에 대해서 원하는 조건 내에서 다 센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토킷 센서는 추가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센서는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100이다, 200이다, 아니면은 센서에 대한 화각이 어느 정도라는 부분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게 스토킷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ADAS의 펑션을 제작을 하실 때 이 두 개의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 센서고요. 리얼 센서는 저희가 카메라 센서, 리다 센서, 그리고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리얼 센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실제 센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 센서라든지 리다 센서, 레이더 센서에서 나와 있는 사양서의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갖고 있는 포커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토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컬러 필터 등을 넣을 수가 있고요. 전에 소개드렸던 스피어스하고 다른 점을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윈실드에 대한 부분도 파라미터로 이제 집어넣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렌즈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제 광학적인 부분만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인 부분 플러스 전기적인 부분이라든지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까지 다 통합을 해서 시뮬레이션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카메라 센서를 이제 그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로우 데이터는 당연하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영상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로우 데이터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전방에 있는 이제 물체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지 프로그램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지는 않지만 리다 센서라든지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리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우 데이터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웨이브폼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전방 차량에 대해서 거리가 몇 미터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우 데이터로 도플러 맵을 이제 제공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플러 맵을 통해서 전방 차량에 대한 상대 속도라든지 아니면 거리 등을 따로 연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를 이제 통합적으로 사용하셨을 때 구현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발점은 당연히 이제 센서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센서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가상 환경을 구현했을 때 그 가상 환경을 리얼 카메라 센서 모델을 통해서 카메라 영상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보이시고 있는 영상이 이 카메라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상의 세계를 카메라로 봤을 때의 영상이 되겠고요. 이 영상 자체를 이미지 인젝션 어댑터라는 어떤 그 하드웨어를 통해 가지고 ECU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ECU에서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거리가 몇인지 아니면 주변에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레인 디텍션에 대한 부분도 다 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ECU에서 어떤 인지를 해가지고 차량에 명령을 내리게 될 텐데 지금 보이는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차량이 왔을 때 하이빔을 꺼라라는 명령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방에 차량이 오면은 하이빔이 꺼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프는 다시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이제 오픈 루프, 크루즈 루프로 이제 돌면서 매트릭스 빔에 대한 전반적인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데모 비디오를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모 영상은 저희가 스케이드 슈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롤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차량의 위치 정보에 따라서 매트릭스 빔을 활성화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밍 원리라는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스케이드 디스플레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GUI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빔이 구동이 되고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댑티브 커드 플라이는 기능을 통해서 앞 차량과 제 차량에 대한 고조차의 특성에 따라서 그 로우 빔에 대한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세션은 NCS 코리아의 김진희 과장님 그리고 최장훈 차장님께서 멀티피직스 서머 메카니컬 아날리시스 오브 헤드램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